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좀 우리 교수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 저는 가지 좀 논조를 긍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테스트가 이제 약간 실패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로이터 그쪽에서. 근데 이제 삼성이 또 반박을 했어요. 아, 그게 아니다. 지금 무난히 진행 중이다. 근데 테스트 자체라는 게 원래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처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엄격하게 아마 할 겁니다.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그 테스트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문제가 뭐냐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발열,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소모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설계 쪽에서 어떤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발열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 발열 문제 때문이라면 예. 다들 걱정하는 게 이게 설계를 다시 바꿔야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라 그러면 그래도 뭐 내년 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늦는 이제 거 아니에요? 내년 초면? 만약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예. 만약에 어떤 그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그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지금 HBM3가 부족하잖아요, 엔비디아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안달난 건 이제 엔비디아 쪽이라고 보거든요. 이 대표 궁금한 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엔비디아는 삼성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써야지 자기한테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뭐 마이크론을 쓴다 그래도 물량이 부족해요. 삼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메모리 넘버원은 삼성전자입니다. 하다 보니까 삼성을 쓰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쓰려고 할 겁니다. 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엔비디아가 원한다 해도 결국은 그 스펙을 그 기능을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원하지만 삼성전자가 그걸 못 채우는 건데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인원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아마 전격적으로 지금 막 엄청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마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밤을 새서라도 아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금방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발열 문제면 그냥 쿨러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전문가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발열 문제면은 아예 설계를 다시 바꿔야 왜냐면 그 열이 빠져나가게끔 그 정도까지 구조가 잘못됐다는 완전 거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아니 쿨러를 넣다니 이런 이게 시원하게 해주고 그냥 성능만 나오면 그냥 아까 저 하려던 질문이 그거예요? 네. 이게 잘 끊으셨어요. 급하니까 혹시나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러면 그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HBM에서는 지금 경쟁 구도가 아니죠? 지금 거의 지금은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지금 약간 또 차이가 또 벌어졌더라고요. HBM3E 그쪽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제 경쟁은 될 겁니다.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나눠 갔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요? 일단은 보시면 이제 HBM 이렇게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맨 밑에 이제 로직 다이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5나노 공정까지 아마 제작을 해야 돼요. 5나노 공정이라는 건 이제 EUV 공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EUV 공정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 이제 8인치 공정이거든요. 아날로그 반도체거든요.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같이 이제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가 지금 뭐 3나노, 2나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코스트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도 최적화가 가능한 거죠. 하다 보니까 훨씬 유리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삼성 자체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자, 일단 우리 그 기대감인데 삼성전자의 그 기본은 우리가 믿는 그 바탕하에서 해줄 것이다. 기대감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지금 삼성전자가 AMD라든가 이런 데는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의 그 스펙이 좀 상당히 높은 것이다. 다른 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더 비싸게 받고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겠냐? 예. 요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예, 있죠. 많이 있고 많이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아마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은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계속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몇 년간은 최소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 몇 년이면 지금 돈 버는 거 보니까 몇 년간 한 2, 3년만 돈 벌어도 그렇죠. 세계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지금 그렇죠. 액면 분할하면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그러니까 나도 그 금액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예. 그 뭐라 그럴까 그 테슬라처럼 비슷한 주가 모습이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까. 테슬라 액면 분할하고 나서 엄청 그렇지, 놀랐잖아요. 슈팅 사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꺾어지는. 네. 네. 혹시 교수님은 엔비디아 지금 보유 중이신가요? 보유는 안 하고 있고요. 삼성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관계자네 우리 교수님. 근데 아니 그렇게 삼성전자 말씀하시니까. 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될 거라고 자꾸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제가 속쓰리는. 될 거라고 믿으니까 투자를 했죠. 이거 아니 언제 네. 투자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그러니까 될 거라고 믿었는데 안 되고 있잖아. 그런데도 그냥 근데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금액적으로 너무 좋은 시점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야, 그래도. 원래 주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회사를 믿고. 네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엔비디아가 빨리 지금 예. 공급을 더 늘리고 싶은데 예, 못 늘리는 상황이니까. 음. 그래서 사요? 액면 분할, 액면 분할하면 저희 사나요? 아니야. 엔비디아는 사볼 만할 것 같아. 그렇죠.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 문제는 삼성전자지. 삼성전자는 장기로 가져가셔야죠. 장기로 이렇게. 지금 주가보다 좀 높은 가격에 사셨죠? 아닙니다. 더 낮게 사신 것 낮게 같아요. 샀죠. 6개월 전이시면 아. 좋은 가격에 사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면은 제가 반드시 오른다고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예. 근데 그 오른다라는 근거로 예. 삼으셨던 가장 큰 이유. 원인은 뭐냐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왜냐하면 지금도 파운드리가 가장 저점이거든요. HBM이 아니라. 예. HBM도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대두가 된 거니까 제가 6개월 전에는 HBM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예.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파운드리를 믿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나 이제 7나노 언더 공정은 지금 일반 파운드리 그 성장률이 보통 한 10 몇 프로 되거든요. 근데 이쪽 EUV 공정은 보통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인텔이 뭐 들어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삼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TSMC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양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저점이기 때문에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예. 최저점이라는 거는 예.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예, 사실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예. 우리가 사실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예. TSMC를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했고 삼성전자 목표대로 2030년이 되면 뭔가 확실한 TSMC의 양강 규도가 될 거라고 봤는데 예. 그 이후에 보니까 고객이 오히려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지금 오히려 최악이고. 예, 원인은 뭐냐면은 그 3나노 GA 방식이 이제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년 전에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수율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율이 안 나와버리면 고객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성 자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치. 브랜드의 어떤 문제도 있고요. 분량이 이익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익이 안 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납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이 딱 원하는 시점에 이제 납품이 돼야 되는데 수율이 안 좋아 버리면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제품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수율 문제 때문에 고객들이 선택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아시다시피 2나노에서 이제 핀펫에서 이제 GAA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 TSMC는 그러면서 이제 처음이라고요. 어떤 문제를 많이 겪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2025년도 TSMC가 양산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1년 정도 아마 뒤처질 가능성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거거든요. 근데 미리 매를 맞았다는 거죠. 2나노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 먼저 맞았다. 그렇죠. 매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계속 수율도 안정화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수율이. 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매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매를 맞은 상태에서 이제 딱 보니까 처참한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양산 시점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SMC가 양산을 1년 정도 딜레이하는 겁니다. 이러면 엄청난 그 삼성 파운드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수율이 만약에 지금 너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삼성에도 이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은 TSMC가 완전히 승자로 그렇죠. 굳어가는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뭐죠? 일본의 세 번째 팹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야 과연 이거 여러 가지 면에서 될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근데 삼성도 이거 왜 일본에다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TSMC가 대비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TSMC가 미국에 먼저 이제 투자를 했다고요. 그 결정을 먼저 내리고 착공도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도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1년 딜레이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훨씬 늦게 시작을 했어요. 착공도 늦게 들어갔다고요. 근데 벌써 이제 완공이 됐어요. 올해 초에. 그 다음에 하반기가 되면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대비가 되는 거죠. 미국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40% 가까이 지원했어요. 일본에서. 그 다음에 뭐 땅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세제라든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니까. 전기라든지 일본도 지원금, 보조금이 장난이 아니던데. 이런 거를 그냥 신경 안 쓰게 그냥 다 해준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고. 또 이제 이 이해관계가 맞은 거거든요. 일본하고. 일본도 지금 이제 반도체 예전에 이제 강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 찬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번에 못 살리면 일본은 영원히 반도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살리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해타산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그 보시면 인건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라는 게 반도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한 2배 이상 됩니다. 인건비도 상당히 비싸고요. 그조차도 이제 인원을 뽑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본은 인원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대만하고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하긴 요새 그 일본이 그 임금들이 계속 안 올라가지고 그 디플레이션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기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착공돼서 이제 완공된 게 2년이 안 걸렸어요. 그 일본에서 보시면 거의 밤새면서 24시간 돌렸거든요. 그러면서 1년 8개월, 9개월, 2년도 안 돼서 이제 완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랑 엄청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미국보다는 일본 쪽에 더 포커스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판단이 든 거죠. 거기다 진짜. 보조금도 뭐 그렇죠. 만만치 않게 주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공장을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지금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까지는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게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번에 이제 완공이 된 게 생산하는 게 12나노가 최고입니다. 그건 이제 성숙 공정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두 번째 공장은 6나노 생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장은 2나노가 됩니다. 세 번째가 좀 첨단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딱 보면 이게 엄청난 기회인 거죠. 첨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지원을 아마 더 늘 겁니다. 요번보다. 그 뭐지? 그 6나노 정도면 그냥 범용 반도체인 것 같은데. EUV 공정이라고 봐야죠. 7나노 언더니까. 그렇군요. 이게 근데 범용 반도체가 요새 그 중국이 워낙 지원을 많이 보조금을 때려가면서 지금 기업들을 막 해가지고 오히려 그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올 정도로 너무 폭발적이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일반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또 엄청 힘든 결과를 나오게 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은 이미 겪었습니다. 8인치에서. 8인치가 작년에 보시면 말에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보시면 대부분의 8인치 업체들이 50%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가동률이. 그러니까 엄청난 공급 과잉을 특히나 이제 작년은 엄청난 불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불황을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 EUV 공정은 또 다르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8인치나 이쪽은 보시면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EUV 공정, 지금 이제 삼성하고 TSMC밖에 없다는 거죠. 인텔도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내년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수율이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은 아마 TSMC하고 삼성에서 아마 양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럴 때 일본에 탁 지진 한번 탁 해줘야 그런 네. TSMC 공장에만 약간 이렇게 좀 그거야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지금 SMIC 중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공급 과잉 이슈가 터진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국에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던 기업들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보실 게 중국 자체적으로 내수가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 보시면 반도체 소비가 중국이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메인이 이제 7나노 이상입니다. 성숙 공정이 메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 훨씬 더 됩니다. 그쪽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시장이 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더 큰 거예요, 시장이. 예.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 기업, 제가 말씀드린 아까 SMIC라든지 그다음에 화원 반도체라고 있어요. 이런 중국 내 파운드리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범용 반도체 쪽도 우리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데 미국이 이제 규제를 가하잖아요. 너무 그 다른 나라의 산업을 힘들게 하니까 범용 반도체 쪽은 뭐 일본도 그렇지만 미국도 가지고 있잖아요, 회사들을. 규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규제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규제를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중국 자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지금 IP 기업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볼 게 이제 장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20나노대 반도체는 다 자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보시면 그 장비 업체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보통 뭐 50% 이상 다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수 공정,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다 이제 20나노대 이상이거든요. 그쪽은 다 이제 커버가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도 미국에서 아무리 때린다 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수 쪽은 아마 피해가 안 갈 겁니다. 그 수출 물량은 크지 않나요?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외로 많이 수출해야 그걸 규제해야 타격을 입는데 난 또 이거 좀 규제 좀 할 줄 알고 DB 하이텍을 또 관심 있게 봤더니만 이거 자 그러면 삼성전자 다시 좀 돌아와서 그 엑시노스 7 예전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발열 문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망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그 뭐죠? 드래곤 뭐지? 그 스냅드래곤. 스냅드래곤. 스냅드래곤으로 드래곤볼이라고 얘기 드릴 뻔했네요. 드래곤 뭐지 하길 드래곤볼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 갤럭시 24죠? 네. 24. 갤럭시 24에 그게 탑재가 됐잖아요. 탑재됐죠. 근데 이제 그 고사양 쪽은 울트라 쪽은 뺐죠. 빼버렸죠. 울트라 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엑시노스가 성공적으로 나와야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엑시노스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스템 LSI 사업부의 메인 칩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칩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엑시노스가 보시면은 그 스마트폰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그 엑시노스 오토도 있어요. 이건 이제 자동차용에 쓰이는 거고요. 현대 자동차랑 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또 쓰이고 있는 게 이제 엑시노스 모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커넥트라고 있는데요. 근거리 통신하기 위해서 쓰는 칩인데요.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웨어러블 쪽에도 또 쓰입니다. 쓰이고 또 마찬가지로 PC에도 아마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가면은 이게 이제 가전에도 쓰일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하기 때문에 이 엑시노스 칩이 살아야지만 시스템 LSI 사업부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제조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물량이 상당히 되죠. 커지면 삼성 파운드리가 엄청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또 스마트폰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갤럭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지면서부터 퀄컴 칩밖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칩을 샀어요. 스냅드래곤을. 하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 갤럭시를 팔아봤자 삼성보다는 퀄컴이 더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손해가 됐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또 협상력이 있어요. 가격에 대한. 그런 게 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삼성의 전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 엑시노스 S25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하반기 아마 양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엑시노스인데. 아, 거기에 예. 그러니까 25에는 예. 고사양. 그렇죠. 엑시노스 2500이 아마 음. 최고사양인데 그게 이제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갤럭시 S25에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S24에서 이제까지 사용했잖아요. 일반 모델에는. 거기에서 그 이제까지 나왔던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잡다한 문제들이 다 해결된 어느 정도 걸로 해결됐죠. 데이터가 나왔어요. 다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퀄컴하고는 약간 비교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차이가 한 9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퀄컴이 100이다 그러면 한 90%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가격이 싸요, 훨씬 더. 엑시노스가 퀄컴보다는 한 30% 이상 싸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쓰기가. 네. 그만큼 제품을 싸게 내놓으면 이제 또 고객들은 괜찮을 텐데 성능은 안 좋은데 비싸게 계속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자꾸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큰 고객들을 땡겨가지고 그들의 물량을 이렇게 자꾸 해결해주면서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문제 생겨서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불안해서 못 맡기는 거지. 그렇죠. 다른 회사들. 근데 자기네 거라도 우리 거라도 일단은 잘 만든다. 이런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이제 양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엑시노스 2500. 요게 이제 만약에 성능이 좋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신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발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플의 M4.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퀄컴은 TSMC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 3나노 이제 하게 되는데 보시면 3나노는 뭡니까? 지금 핀팻 방식이라고요. 근데 삼성은 어떻습니까? 3나노부터 GA 방식으로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GA 방식이 핀팻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거든요. 그 PPA라고 얘기하는데 그 퍼포먼스하고 파워하고 에리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세 가지 효과가 더 좋거든요. 하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잘 되면 이제 앞으로 수주를 좀 더 훨씬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확 열리는 거네요. 고객은 먼저 이제 매를 먼저 맞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니까 이제 삼성전자 사셨다는 거잖아, 교수님도. 저는 이제 그것까진 몰랐는데 싸다 생각해서 사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그래서, 장기로 봐야겠다. 이 맞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저는 듭니다. 항상 3년 이상 투자라고 얘기드리고요. 네, 3년 이상. 3년 뒤에는 10만 전자 넘어 있겠죠? 아, 당연하죠. 아니 근데 3년 동안 들고 있어서 10만 전자 되면 몇 프로 오르는 거죠? 한 20-30% 오르나? 그거 수익률 하기 은행이자 따지면 엄청난 거긴 한데. 배당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맞아. 배당도 나오니까.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주식이 어쨌든 이 AI 붐을 타고 계속해서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요. 뭐 우리 교수님 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기술을 근간으로 한 어떤 종목 주식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또 자신 있게 있으시다. 일단 먼저 질문 드리면 그래 사신 건 아니죠? 안 샀습니다. 네. 그럼 일단 객관성을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시놉시스 이게 진짜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하더라고.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거의 과점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EDA 기업입니다. EDA는 지금 세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시놉시스, 케이던스, 지멘스 EDA가 있습니다.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놉시스가 넘버 1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던스가 넘버 2고 지멘스 EDA가 넘버 3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IP를 하고 있어요. 이 IP는 아시죠 뭔지? 그러니까 EDA는 이제 설계하는 툴입니다. 자동으로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IP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그러한 IP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앞으로 보시면은 그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많이 또 새로운 칩을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그 인공지능 기업들이나 아니면 또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칩을 자기들이 만들지 못한다고요. 그걸 이제 파운드에 맡게 되는데 삼성이나 아니면 TSMC에 맡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 회사들. 예, 또 IP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칩을 만들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계속 보면 반도체 시장 커집니다. 계속 앞으로. 왜냐하면 또 지금 보시면 모든 산업이 지금 다 IT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IT화 된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칩 설계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보시면 제가 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2024년도하고 3년 전에 보니까 근데 2021년도 많이 올랐는데. 보니까 2배 이상 올랐어요. 그죠? 네. 또 마찬가지로 2021년도하고 2018년도 보시면 2배 이상 올랐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마다 2배 이상 성장하면 엄청난 거죠. 미국 주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경쟁사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럴 일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들이 예전에 조그만 기업들이 난리 많이 했었는데 다 M&A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좀 커질만 하면 다 인수해버리고. 아, 싹을 이렇게 탁탁 예, 다 쳐버렸네요. 그냥 쳐버렸어요. 아마 또 나오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예. 그럼 자, 이제 시놉시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10년 네. 동안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케이던스. 흐름이 똑같죠, 거의. 아, 네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있나요? 이거 하나? 2개. 그 다음에 또, 케이던스. 예, 제가, 이것도 가파르게 올랐네. 예. 지금 뭐, 많죠. 그 외에도. 예.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하는 기업들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AMD라든지. 저 케이던스는 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또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케이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 기업이 이제 펩 쪽. 예, 똑같습니다. 이게 주가 흐름도 똑같고 똑같이 성장합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회사도 똑같이 EDA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IP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멘스 EDA는 EDA만 합니다. IP는 없어요. 예, 그리고 넘버 3고요. 근데 예.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 거기서 ARM에다가 예. 뭐 해가지고 제2의 엔비디아로 키우겠다 예. 해서 뭐 수십조를 막 투자를 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것이 가져올 어떤 후폭풍 같은 건 없나요? 업계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뱅크는 이제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생태계를 굳건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췄기 때문에 쉽게 따라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보면 이제 생태계를 잘 갖춰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쿠다라는 어떤 생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보시면은 그런 생태계를 잘 갖춥니다. 보시면 이제 카카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돈이 안 됐죠. 그죠? 무상으로 막 뿌렸죠.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쿠다를 무상으로 그냥 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다 그걸 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지금 카카오 어떻습니까? 지금 카카오 쓰면 거의 뭐 업무가 안 될 정도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록인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객을 이렇게 묶어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케이던스라든가 그다음에 시놉시스 예. 이거의 영향력을 따라잡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근처까지 막 성장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당분간은 쉽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또 반도체 전문 또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지금 글로벌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믿고 HBM이 아닌 파운드리를 믿고 삼성전자에 지금 6개월째 투자 중이신. 예, 맞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간다. 오늘 결론. 3년은 버텨라. 크게 보자.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